안녕하세요, 공수목입니다. 제가 듣는 소리 중에서 약간 좀 어이없을 때가 언제냐면 IELTS 스피킹 시험장에서 문제를 들었는데 그게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안 들렸다고? 귀가 갑자기 먹었나? 아니면 귀에 이명이 왔나? 아니면 채점관이 뭐 다른 나라 말로 했나? 막 싶거든요. 안 들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내 영어 실력이 모자라고 딸려가지고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문제를. 근데 그걸 안 들렸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IELTS 스피킹 문제집이나 IELTS 캠브리지에 있는 스피킹 그런 문제를 보거나 기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건 정말 영어 초보이신 분들이고 IELTS 공부를, IELTS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 수능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뭐 회화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IELTS 스피킹 문제를 보거나 들을 때 단어를 몰라가지고 안 들리는 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없어요. 알았죠? 근데 왜 없냐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단어를 다 아는데 조합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즉각적으로 해석이 안 돼. 그럼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독해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거죠. 그죠? 근데 IELTS 스피킹에서 왜 도대체 독해를 보고 리스닝을 보는 거냐? 평가 항목은 없지만 스피킹은 결국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복합적으로 리스닝과 리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걔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플 같은 경우에 대놓고 리스닝 평가 영역이 있어요. 스피킹 시험에. 스피킹 시험에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되면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PT라는 시험이 있어요. IELTS랑 비슷한 토플 같은 PT라는 시험이 있는데 PT 같은 경우에도 듣는 걸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듣고 그냥 따라하는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영역이. 그러니까 듣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리스닝과 스피킹을 같이 평가해요. 걔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평가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닝이 만점인데 스피킹 6.0이야. 그럼 뭐예요? 리스닝 만점이 아닌 거죠. 듣기 문제만 잘 푸는 거지 듣기를 실제로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들린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채점관이 발음이 너무 구려가지고 뻥치지 마요. 뭘 구려요. 좀 이상할 수는 있죠. 내가 알던 미국식 발음이나 혹은 내가 알던 영국식 발음이 아닐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영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절대 이해 못하는 정도의 발음이면 그 대기업에서 절대 그 채점관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제가 시험을 봐본 결과 그리고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쳐본 결과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발음 근데 좀 약간 힘들던데요 듣기? 이 정도는 들어봤지 발음이 구려서 문제를 못 듣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저 어려워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피킹 연습하지 마세요. 스피킹 연습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하시고 스피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15권, 16권을 사가지고 뭐 돈이 없으면 다운받는데 뭐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 문제를 스피킹 문제를 해석을 해봐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돼. 아리까리해.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기본적인 IELTS 스피킹 기본 서적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잘 해석을 못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파트 3 같은 경우에 제가 과외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파트 3 문제를 읽어줘요. 빨리 읽지도 않아요. 일부러 파트 3는. 제가 파트 1은 수업할 때 일부러 좀 빨리 읽고 막 그러거든요. 채점관들이 파트 1을 빨리 읽고 막 그래서. 근데 파트 3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파트 3 문제가 길고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직독직 해가지고 하면 얼추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들은 다음에 바로 대답하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파트 3에서 문제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더라도 이해를 확실히 했으면은 제가 이 친구는 점수가 빨리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가 안 들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 실력이 이게 이 정도로 부족하구나 이걸 알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말하는 게 힘든 것보다 실제로 듣는 게 더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공부 방법을 잘 짜서 전략적으로 독해를 많이 공부하고 문제를 유형을 파악하고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유랑
is it이랑 이거 차이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뭘 스피킹을 봐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면 그 차이를 모르고 뭐 6.5가 필요하다, 7.0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우주도 모르고 윌류도 모르고 차이를 왜 그렇게 뭐 대답을 우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윌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차이를 모르시니까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IELTS 스피킹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 실력 자체가 그만큼 독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do you, will you, is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 차이점을 모르시면 제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유튜브에 공개하지는 않고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